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최근까지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랑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리고 세계 증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적정 주가를 제가 스스로 밸류에이션을 했죠. 75,000원과 62,000원 사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 위에 올라갔을 땐 프리미엄 가격이고 아래는 디스카운트이기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 가격이 오려면 아마 지수가 무너져야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 안에서도 요 노란 선 위주로 추세를 만들어 갈 거다 라고 했었죠. 최근에 이게 슈팅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을 얹을 만한 호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기대감 때문에 장도 좀 회복되는 분위기였고요. 지금 다시 요 안으로 회귀한 상태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삼각형이에요. 요 구간 내에서 저는 움직이다가 이걸 돌파하고 봉을 요 위에서 만들 때가 정말 찐 상승 추세에 만들어진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0원을 예의주시하고요. 여기서 주봉이 만들어졌을 때 하루하루 뭐 종가 기준으로 75,000원보다는 그 주간의 봉이 75,000원 넘었을 때 그 다음 주 뭐 월요일이건 뭐 금요일이건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 좋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좀 안정되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이걸 뚫고 이런 식으로 안착했을 때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까지고요. LNF는 제가 각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 얘가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동안에는 지난 시간들 동안에는 각도를 꽤 강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0.75, 0.618 각도는 그러니까 코로나 저점 찍고 올라온 각도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이래요. 0.75, 0.618 저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했었죠. 0.5 정도도 괜찮았는데 얘는 그냥 가장 안전 마진으로 일반적인 흐름이다 볼 수 있는 건 0.5입니다. 이 정도의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왔어요. 물론 요 보시면 이 추세 0.5 선이랑 이 봉들이 간격이 넓잖아요. 이럴수록 좀 강세였다는 거고요. 최근 보면 좀 많이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최근 증시가 빠지면서 얘가 각도를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완전하게 디뎌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LNF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 나왔던 매출 영업이 극대화되었고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거는 사실 재무제표 상에 제 기준에서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상으로 그걸 매칭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오류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회사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그래서 저는 얘가 3월 둘째 주에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증권가에서 얘네를 재조명할 겁니다. 어제였나 오늘인가 증권사에서 얘네를 한번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괜찮다고 회사 굉장히 좋다라고 한번 띄우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본격적인 뭐 상향 레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3월 둘째 주가 돼야 될 겁니다. 3월 달 아니면 4월 초중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지금 0.5 정도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이탈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3% 정도 올랐는데 아직은 얘가 여기를 위에를 밟진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밟는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유하신 LNF 주주들이건 아니면 매수 대기하신 분들이건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추세 자체가 이제 강하게 엄청 막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건 매매하시는 분들이건 훨씬 더 좋은 차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기 아래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매달려서 올라가는 것도 뭐 케이블카 같고 나쁘진 않은데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려 가는 거랑 깔아 안고 이렇게 엉덩이 깔고 안고 올라가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 돌파 나오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 LNF 좋은 회사고 다 좋은데 저는 이미 에코 프로비엠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를 접근을 한다면 에코 프로비엠을 익절하고 갈 것 같습니다. LNF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도 다행히 0.5 여기를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볼 게 에코 프로예요. 에코 프로는 제가 에코 프로비엠이랑 좀 비교를 했잖아요.
작년에 들어왔던 1,500억 규모의 12, 이 세력들이 있는데 사모펀드다.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서 돈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걔네의 평단이 68,600원이고 얘네가 이걸 들어왔을 당시에 익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들어왔는데 상승하는 동안에는 익절을 못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얘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거를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7월부터 가능해요. 지금이건 여기 상승이 엄청 나왔을 때건 얘네는 익절을 못했었고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약수익권이어서 얘네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내 평단인데? 그럼 여기서 막 익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걔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도 지금 못해요. 7월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7월까지 뭐 주가가 오르든 말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43,400원에서 리픽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진다 해가지고 뭐 신이 여기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확보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68,600원을 지키되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것도 배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의적으로 이거를 68,600원 지키면서 엄청난 슈팅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최근 보면 실제로 여기 지켜줬죠. 이거는 뭐 변함없는 팩트고요. 지켜줬지만 이 1,500억 규모가 여기 들어와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100%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 마진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길 지키려고 할 거고 지키고자 할 텐데 꼭 지키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만 68,600원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 가격대 내에서 그들은 주가 관리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진 않겠지만 7월까지 떨어지는 걸 가만히 좌시하진 않을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가 리픽싱하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리픽싱을 만약에 한다면 불가피하게 주가가 68,600원을 못 지켰을 때 리픽싱 시나리오로 갈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리픽싱을 한다면 여기가 최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애매하게 할 바에는 여기까지 그냥 주가를 떨구는 거를 냅뒀다가 여기 43,400원에서 하고자 할 겁니다. 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68,6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7월까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에코 프로에 접근을 하는데 나 이거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만큼 내 기대 상승률은 요 정도 돼. 나 이거 한 달 안에 먹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좀 에코프로 접근법에는 맞지 않는 생각일 수 있어요. 얘는 세력이 애초에 7월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그만큼 먹고 가겠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본인만 피곤해집니다. 비단 에코 프로 말고도 사실 저는 에코 프로든 에코 프로비엠이든 LNF건 뭐 테슬라든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은 다 긴 템포로,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 내로 어떤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차라리 테마 종목들을 단타 치는 게 낫죠. 2차 전지 같은 게 뭐 지금 사양 산업도 아니고 이제 막 뜨고 있고 물론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이제 막 뜨고 있는 산업이에요. 본격적으로 엄청난 매출이 나오기에도 아직은 이르러요.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서로 경쟁도 할 거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2차 전지 회사들 중에서 도태돼가지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잘 나가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가 다른 뭐 2차 전지 작은 회사들이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에코프로가 피인수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시장은 아직은 막 성숙 단계로 따지면 총 4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3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접근하실 때 뭐 저처럼 이렇게 시나리오 생각하고 뭐 세력들 평단, 뭐 사채 다 보셔도 좋은데 차트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이걸 접근하신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답하실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덜 먹게 되고요. 잃지 않을 거 잃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긴 템포로 천천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에코 프로까지 봤고요. 에코 프로 BM은 뭐 별 얘기할 게 없어요. 얘는 제가 지금 보유 중인데 저는 계속 스캘핑을 하고 있어요. 장중에.
그래서 오늘도 다 6번 사고 팔고 했는데 결국엔 보유 상태로 오버나잇을 하기로 했고요. 원래는 여기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과거에 여기를 터치했다 해서 여기가 안전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요 위에서 버텨주면서 이 선들이 올라왔을 때 요쯤에서 이렇게 만나주는 거다. 시기상으로는 일단 2월은 관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어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차트가 괜찮았는데. 그렇다 해서 본격적인 어떤 제 시드를 넣진 않았어요. 비중을 조금만 가져갔습니다. 5%도 안 가져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월 달은 시장을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부러 현금 안 쓰고 있고요. 저번 달에 봤을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싸진 좋은 종목들이 천지 빽깔이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고집이 좀 세가지고 참는다면 진짜 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참으려고요. 2월 달은 관망을 하고요. 3월 달 이제 대선도 있고 3월 달 사업 보고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 기업들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는 법을 좀 설명을 3월 달 되면 말씀드릴 건데 사업 보고서 일일이 다 읽는 게 어려워요. 너무 내용이 많고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항목 중에서 읽기 편하게 경영자와 이사진들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공유 드리면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그 사업 보고서 읽으면서 이 기업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에코프로비엔 기술력에 대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뭐 2차 전지 전문가도 아니고 에코프로비엠 아니면 업계 내에서 일해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입니다. 저도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해놓은 내용을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 보고서랑 같이 설명하면 조금 더 조화롭게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3월 둘째 주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카오 게임즈랑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음, 코스피랑 코스닥 얘기 좀 할게요. 이게 볼 때마다 좀 짜증이 저도 나요. 그러니까 장이 물론 뭐 월요일 날도 그나마 버텨줬고 최근에 그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지도 더 떨어졌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러시아 때문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있고 이걸 중재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좀 애매하고요. 지금 중국이 나서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여튼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 갈등 하나를 독립 변수를 놓고 본다면 이것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만한 이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유독 전 세계 증시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적 없었나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좋아요. 장 좋고 돈 많이 벌면 좋긴 한데 이게 과도한 낙폭 이후로 기술적 반등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가버리니까 엄청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저는 증시와 현실 간의 괴리감이 엄청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괴리감이 계속 야 좋다 좋다 가자 가자 하면서 올라가면 그 누구도 불안감 갖지 않아요. 실제로 뭐 2020년도에 아니면 21년도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변 지인들이 많은데 증시는 그냥 다 돈 넣어두면 올라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이탈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그냥 넣으면 돈이 복사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살아남는 게 일단 우선이 돼버리는 건 시장이 됐으니까요. 저는 근데 아직도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엄청 비관론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관론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고 낙관론까지도 아닌데요. 저는 아직 희망이 끝나지는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감들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시장 분위기가 쫄아서 그렇지, 러시아 이슈도 결국에 시장에 몇 번 타격을 주다 보면요, 시장이 적응을 합니다. 쟤네 또 저래? 이러고 넘어가요.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에 미중 무역 터졌을 때, 그리고 일본이란 지소미아 합의 뭐, 이런 분쟁들 터졌을 때도 처음에 나왔을 땐 쇼크니까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막 여러 번 나오다 보면 시장이 적응을 해서 악재가 해소가 됩니다. 지금 러시아 이슈도 뭐 쳤다느니 뭐 안 쳤다느니 뭐 군사 병력을 철수했다 뭐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방 압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하나 때문에 지수가 뭐 코로나 때처럼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전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그게 다 일단락이 된다 해도 아직 남아있는 게 금리 인상도 있고 테이퍼링이 있지, 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덧 금리 인상도 이제 시장에서 적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이 뭐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미리 금리 인상할 거면요, 멘트를 다 조금씩 조금씩 흘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선물 지수가 반응을 하고 옵션 시장 반응하고 증시 현물 시장 반응하게끔 미리 미리 잽을 날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 인상 한 트리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전업 투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달이든 아니면 분기마다 돈을 빼서 씁니다. 제가 벌어낸 수익금에서 일부를 빼서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체감이 되는 게 제가 소비하는 그 양적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아이스크림 값 오르죠. 다행히 담배값은 안 올랐는데 뭐 먹는 것들, 식자재들, 식재료들 다 오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뺏어 쓸 수 있는 돈들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성과들은 일정한데 시장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일정한데 내가 소비가 강제로 늘어나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망한다? 인플레이션은 시장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거고요.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그거를 많이 억누를 겁니다. 그럼 미국이 행하는 그 스탠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따라가는 나라들은 경제가 그렇게 망하지 않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러시아 때문에 뭐 불안하고 금리 인상도 남아있고 뭐 인플레 문제도 남아있긴 한데 뭐 지수도 솔직히 말하면 지수 차트만 봐도 좋진 않아요. 근데 지금 막 진짜 너무 패닉해가지고 다 팔고 갑자기 그 다음날 다시 사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액션을 취한다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수가 떨어지려면 떨어져야 되고요. 반등을 하려면 반등을 해서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난 여기서 대응을 한번 할래. 이런 선택권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위치고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힘드시겠지만 좀만 참아봅시다. 저는 3월 둘째 주 그 이후부터를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뭐 그때 뭐 바로 엄청난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때 많은 분위기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2월달 관망을 하자 했었고, 저는 3월 둘째 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둘째부터 4월, 5월 이 가는 기간 동안에 지금 장 분위기랑은 많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부디 멘탈이 흔들리고 이게 주식하는 말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멘탈 잡고요. 냉정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우리는 약속을 해요.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 양산형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서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